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신약관의 기본 조건에서 담보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해상 적화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사실은 저기 뭐 좀 전에 녹화를 했는데요. 예. 아기 또 저기 그 저기 그 세이브 하다가 날라가 버렸어요, 파일이. 그래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자, 해상보험 일단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해상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선적한 물건이 항해 도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해상 적화보험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입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가입하는 거예요? 셀러 바이어 중에서. 그거는 이미 인커텀즈 조건이 결정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인커텀즈에서 각 조건별로 11가지 조건별로 보험을 누가 든다라는 것을 정해놨다는 거죠. 정리해드리면 그런 거죠. 인커텀즈의 전체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1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1개. 그 중에 CIF 조건과 CIP 조건. 이거는 당연히 보험 가입이 셀러한테 의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셀러가 여러분들이 셀러시라면 그 다음에 또 인컴텀즈 조건을 CIF나 CIP로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셔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나머지 조건들, 9가지 조건들은요. 이거는 예, 임의보험이에요. 보험에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인커텀지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 보험 가입에 의무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러나 예, 우리가 보험을 안 들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안 들어도 되지만 너무 불안하잖아요.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사고가 뭐 잘 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났을 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암 걸릴지 모르니까 암 보험을 들잖아요.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안 들어도 상관없지만 들기는 든다. 근데 그러나 그 나머지 9가지 조건은 그러면 만약에 든다면 셀러 바이어 중에 누가 드느냐? 그거는 D 조건일 경우에는 이거는 셀러가 들어와요. 들면은 셀러가 들어요. 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인커텀즈에 보면 위험의 이전 시점이 나와 있죠.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지점에서 운송에 따른 위험이 셀러부터 바이어한테 넘어가느냐. 근데 D 조건 같은 경우에는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예, 도착해서 넘어가니까 도착할 때까지는 누가 책임져요? 셀러가. 그러니까 셀러가 드는 거예요. 근데 D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 있죠. E 조건, EXW. 그 다음에 F 조건. F 조건 하면 뭐가 있을까요? FCA, FAS, FOB. 그쵸? 요 세 가지 조건. 그 다음에 C 조건 중에는요. C 조건 중에는 C 조건 중에는 C, FR, 그 다음에 CPT. 예. 요 조건들은 다 보험에 가입하면 그거는 바이어가 가입한다라는 거죠. 왜요? 선적한 다음부터는 바이어가 다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으니까. 대개 선적 시점 아니면 선적하기 이전에 이미 예,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컴텀즈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해드린 그 인컴텀즈 조건 그거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음. 그 다음에 가입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가입하면 돼요? 보드한테 얘기하면 돼요. 보드한테. 보드한테 그 선박 예약할 때, 야, 이번에는, D 조건이거든? 아니면 CIF거든? CIP거든? 그래서 셀러인 내가 보험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보험도 같이 좀 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서류 제출할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선박 예약할 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보내주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거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 찾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또 보험회사 찾으려면 그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쵸? 어떤 회사 찾아야 돼요? 무슨 화재 해상 보험 상호 끝에
뭐 삼성 화재해상보험 이런 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드한테 부탁하시면 돼요. 그 포드가 돈을 비싸게 받을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드한테 얘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조건에 가입할 것이냐?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런 거예요. 신약관에서 제시하는 담보 조건은 요 세 가지예요. A, B, C.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담보의 범위가 C가 가장 작고 B 그 다음에 A 같으면 가장 담보의 범위가 넓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구약관. 그래서 A 같으면 구약관의 AR, All Risk, AR하고 똑같은 거고요. B 같으면 WA, C는 요거는 F, PA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적으로 같지는 않아요. 담보의 범위가 같지는 않은데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구약관 배우실 때 보통 보험에 가입하면 AR에 그냥 든다고 그랬죠. 왜요? 군약관이든 신약관이든 이 각 조건별로 보험료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적하는 금액이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선적하는 빈도수가 많지 않다. 그러면 AR에다 들고 아니면 A에다 들고 그렇죠? 근데 요새 우리 신약관 구약관 있잖아요. 그렇죠? 87년도인가 그때 구약관들이 좀 복잡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심플하게 바꾸자. 그래서 바꾼 게 신약관 아니겠어요. 그죠? 어느 걸 많이 쓸까요? 신약관 많이 쓰죠. 돈도 신권, 국권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같이 쓰겠지만 점점 다 신권이 대세가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보험에 들 때는 신약관 여기 ICCA에다 들면서 그 다음에 보험 금액은요. 선적하는 금액의 110%를 한다고 그랬죠. 1억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 그래서 사고 나면 전손이 나면은 전손. 토탈 로스가 일어났다. 물건 전체를 못 쓰게 됐다. 그러면 1억 1천만 원 받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든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험을 이거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엄청 어려운 분야예요. 이게 엄청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편하게 보험 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간단하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드는 게 보험이다. 근데 사고 그다지 잘 나지 않는다. 그럼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느냐? 포드한테 얘기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누가 보험에 가입을 하느냐? CIF나 CIP 같으면 이거는 셀러가 가입하는 게 의무예요. 가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9가지 조건들은 인커텀즈에서 조건별로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이전 그 순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신다. 이전 순간이라는 건 뭐예요? 이전되기 전까지는 사고 나면 셀러 책임, 이전된 후에는 바이어 책임이잖아요. 근데 해상 운송 구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D조건 같은 경우에는 인컨텀즈에 보면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 셀러가 지죠. 그러니까 보험에 들면 당연히 누가 들어요? 그건 셀러가 드는 거예요. 근데 EXW 조건이나 F 조건, 그 다음에 FR이나 CPT 같은 경우에는 선적 이전에 셀러의 책임은 끝나잖아요. 선적한 다음에 항해하는 동안에 이때 책임은 다 바이어가 지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E 조건, F 조건, CPT, 그 다음에 CFR 이거는 들면은 이건 바이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CFR 조건으로 만약에 수출하기로 했다? 보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CPT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보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바이어가 들든지 말든지. 그렇죠? 사고 나면 지 책임이니까. 그 다음에 F 조건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출할 때 보험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EXW다? 당연하죠. 와서 바이오가 갖고 가는 거니까.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니까. 근데 CIF하고 그 다음에 CIP일 때는 셀러인 여러분들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겠다. 가입하는 방법은 포너한테 연락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전화로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신약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세 개거든요. 예, 이 셋 중에 어느 걸 선택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C A를 선택을 하고 110%를 든다. 예. 근데 이거 하나하나 각 조건별로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느냐 이거 우리가 외울 필요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예. 왜요? A에다 들면 된다. A 같은 경우에는 예. 사고만 나면 보상을 해준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6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4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전쟁, 파업, 폭동, 소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파업이나 폭동이나 소요로 인해서 배가 잘못돼가지고 물건이 손상이 됐다? 그러면 A에다 들어도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위험을 추가를 시키면 돼요. 돈 더 내고. 보험 추가? 우리 추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음식 돈 더 내고 추가할 수 있죠. 밥 한 공기 추가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추가시키면 돼요. 위험을 추가시키면 돼요. 전쟁. 근데 하나나 전쟁 하나 아니면 파업 2개, 3개, 4개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거를 뭉뚱그려가지고 WSRCC라고 그래요. War, 그 다음에 Strike, Riot, Civil Commotion. 전쟁, 파업, 폭동, 소요. 그쵸? 예. 그래서 한 번만 볼게요. ICC 조건 같으면 첫 번째, 화재 또는 폭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초, 교사, 침몰. 이런 거 다 보상해준다. C에다 들어도. 그래서 이런 건 있어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만들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도 몇천 건씩 수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보험금 몇만 원이라도 수천 번이면 돈 꽤 되니까 그때는 B나 C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난항에서의 하역증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공도에서 인한 손해,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 예. 그 다음에 B 같으면 이거 6번 더하기 나머지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 낙뢰 뭐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해수나 호수, 강물이 침입으로 인한 손해, 갑판장 유실 뭐 이런 것도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선적 또는 하역 작업중, 포장단에 대한 전설. 예. 그 다음에 A 같으면은 묻지 말고 따지도 말고 전쟁, 파업, 폭동, 소요만 제외하고. 근데 또 뭐 고의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뭐 사고를 냈다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거 중요해요. 전쟁, 파업, 폭동, 소요가 걱정이 된다. 그럼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위험을 추가를 시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보험증권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험증권.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건 저장이 잘 돼야 될 텐데.